달리, 복리, 주식 채권? 그걸 왜 몰라?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순간에도 금융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영상을 찾아보지 않으면 돈에 대해서 전혀 배울 수가 없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돈에 대해서 몰라도 됐던 첫 번째 이유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많은 시조와 글들을 통해서 선조들의 안빈낙도, 안분지족, 청빈사상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가난해도 그 속에 도를 즐길 수 있다는 안빈낙도, 자신의 분수를 알고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는 안분지족, 절약하는 삶이 참된 삶이라는 청빈사상. 그 기원이 어디 있던 간에 이런 사상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것을 아름답게 묘화하고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모습을 꾸짖고 있죠. 이런 가르침들은 우리 삶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읽는 많은 동화에도 이런 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욕심쟁이, 심술쟁이로 표현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착하고 근면한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좀 더 현대극으로 와도 사장은 항상 근로자들 핏바라먹는 나쁜 사람. 현실에 만족하는 삶의 태도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찾는 것에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로 수익을 얻는 것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가. 정직한 근로를 해서 땀으로 번 돈이 더 소중하다. 이런 결론을 만들어내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곧대로 믿고 있던 편이어서 성과급 같은 걸 받으면 그걸 투자를 하긴 했는데, 힘들게 번 돈으로 이 근로소득은 투자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돈이라는 게 똑같은 건데 제가 그 돈에 다른 의미와 영혼을 부여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떻게 벌어도 만원은 만원이고 천원은 천원이죠. 이제는 영혼 없이 차갑게 봐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현실에 만족하는 삶의 자세도 필요하지만 더 많은 자산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멈출 정도로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돈에 대해 몰라도 됐던 두 번째 이유는 집만 사면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불패 신화를 보여주고 있죠. 수익률이 워낙 높으니까 투자라는 힘든 길을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기는 해도 이 힘든 길이긴 힘든 길이니까요. 부동산은 대한민국의 부의 척도이자 왕도로 여겨져 왔고요. 열심히 근로소득을 모아서 집 한 채만 사기만 하면 자산의 증대, 노후의 대비 모두 다 해결이 됐습니다. 내가 열심히 모으거나 불리는 것보다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주는 게 훨씬 빨랐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재테크는 오직 내 집 마련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무리해서 부동산을 사서 그 자녀 대출을 평생에 거쳐서 갚다 보면 그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주는 것이 그동안 냈던 모든 비용을 커버해줬고, 노후에 대한 걱정까지도 다 없어졌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부동산은 계속 불패일 수도 있죠. 또는 알고 보니 버블이어서 가격 하락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과거에 그동안에는 무리하면 집 한 채 살 수 있었고, 그것만 하고 나면 투자는 따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팩트죠. 그래서 여전히 내 주변에는 돈 모아서 집 사는 얘기는 많아도 돈 모아서 투자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돈에 대해서 몰라도 됐던 세 번째 이유는 매체가 만들어낸 투자에 대한 안 좋은 편견 때문입니다. 투자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투자로 인해 망가진 인생에 대한 얘기를 훨씬 많이 들을 수 있죠. 부모님의 친구의 친구 정도만 건너가 보면 주식 투자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을 찾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런 말도 있죠. 내 딸은 사업하는 사람이랑 주식하는 사람한테 절대 시집 안 보내. 실제로 저도 증권사 취업에 성공했을 때 저한테는 정말 기적 같은 엄청난 일이었는데, 주변에서는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막 다들 너 설마 가면 주식하는 거야? 주식하는 거냐고 막 묻고 그랬어요. 남의 돈으로 주식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몸은 병나고 내 돈으로 막 메꾸려고 하면서 빚만 생긴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나 친한 형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취업 정말 축하해. 근데 난 투자 안 한다. 형은 예금만 한다. 이랬죠. 그래서 취업하고 얼마 안 지났을 때는 어른들 만나거나 하면 주식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있어요. 줄여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다 보니까 스스로 그런 편견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건 제대로만 하면 이만한 게 없는데 왜 다들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서 이런 편견을 만들어내는 걸까?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런 변화를 겪게 되면서 그 후로는 더 자주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주식 나쁜 거 아니야. 주식 안 할 거면 아예 하지 말고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해. 이런 말을 계속 하게 되었죠. 이런 투자에 대한 편견은 온라인상에서는 많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실제로는 정말 많이 깔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투자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그동안 돈에 대해서 몰라도 됐던 네 번째 이유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초, 중, 고를 지나 대학교를 마치고 성인이 될 때까지 투자에 대한 교육은 받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경제 과목은 있지만 거기서 자산관리나 투자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도 경제랑 투자랑은 상당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직접 연결시키기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 느낀 투자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상담을 신청해야 상품에 대한 조그만 지식이라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입을 진행될 때는 판매한 직원이 증빙을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는 누군가가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설득해서 본인의 서명을 넣어가면서 막 가입을 시키는 그런 유인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투자를 이미 하고 있던 사람과 거래하는 것이 훨씬 깔끔하고 편했기 때문에 다들 기존 고객을 서로 유치하려고만 노력했지, 새로운 투자자를 마인드를 바꿔가면서 투자의 세계로 유도하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디 가서도 배울 수가 없는 거였죠. 게다가 내가 돈을 그냥 아예 내고서라도 다닐 수 있는 학원이나 과외 같은 것도 없었죠. 무료로 알려준다고 해서 가보면 뭐 가입시키고, 그게 싫어가지고 돈을 내고 교육받으러 가보면 뭐 가입시키고, 똑같죠. 결국 세일즈죠. 정말 순수하게 교육을 위한 곳이 없습니다. 아니, 여긴 있죠. 덕거미TV 채널.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아무런 금융사와 제휴관계가 없잖아요. 그 어디보다 가장 순수한 교육을 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돈에 대해 몰라도 됐던 다섯 번째 이유는 예금만으로도 충분한 재테크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채권이나 예금, 적금, RP 이런 확정금리형 상품들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그대로 연동이 됩니다. 이 그래프처럼 기준금리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낮은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준금리가 충분히 높았고, 그래서 은행의 예적금 금리도 충분히 높았습니다. 투자라는 건 일부의 자산가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죠. 주식으로 벌면 비과세니까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제가 한창 일할 때는 신규 고객한테 드리는 특반 RP의 금리가 한 4% 정도 됐었어요. 그때 저축은행의 금리는 5% 정도 됐죠. 그때도 상담을 할 때 고객분들이 4%를 누구 코에 붙이냐고 그랬어요. 너무 낮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만약 그 정도를 확정적으로 주면 한 3, 40조 정도는 그냥 모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은행들의 금리를 보면 급여이체, 신용카드 이런 우대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이렇게 1% 받기도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예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근로소득을 모아 평생에 걸쳐 단 하나의 집만 사면 됐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은 예금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저축률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면 됐죠. 그 외에도 우리가 돈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생각해보면 증권사의 고급화 전략, 그리고 투자 정보의 부족 등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증권사는 거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화 마케팅 전략을 주로 해왔죠. 지점의 인테리어를 들어가기 부담스러울 만큼 고급스럽게 하고, 최소 투자금의 규모도 상당히 크게 하고, 고객의 수를 많게 하기보다는 자산가들이 더 디테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죠. 또한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런 게 많았어요. 상속, 증여, 법인관리 이런 것들도 서비스가 줄을 이루었습니다. 이 금융투자의 시장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큰 손은 기관과 자산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와 마케팅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돈이 많아야 투자하는 거구나, 이런 인식을 만드는데 일조했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싹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세대입니다.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손이 개인이 되었죠. 이런 기사들을 보면 개인은 더 이상 소외받는 주체가 아닙니다.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돈에 대해 몰라도 됐던 이유 6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아직 금융에 대해, 돈에 대해, 투자에 대해 잘 모른다고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시거나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을 보면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리 이런 걸 알고 준비한 사람들이 더 신기하다고 봐야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기준에서는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노력하는 만큼 더 밝은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